자, 피해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자동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차량 1000여 대가 침수됐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자동차가 고립되고 폭우에 물 웅덩이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겨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비 피해 관련해서 또 연결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명장님 그러게요. 계신 곳은 피해 상황이 심각한가요? 어떤가요? 인천에도 심각한 데가 많았어요. 저 미추홀구 쪽이 아주 심각했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 뭐 잠긴 데가 많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뭐 다른 데는 원래 뭐 많지는 않았어요. 원래 인천이 사실은 자연 피해가 좀 적은 지역이 인천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인천에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번처럼 그렇게 짧은 순간에 그냥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정말 뭐 상당히 강한 비가 내렸고 관련해서 피해가 많은데 오늘은 자동차 피해 좀 특정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뭐 물에 잠긴 자동차 지금 자료 화면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런 차량들 계속 그 물속에서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절대 안 하는 게 좋죠. 자, 지금 뭐냐면 우리가 침수라고 그러면 보통 3단계 정도로 나눠요. 예. 1단계라는 건 실내로 살짝 물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에 카페에서 젖은 정도, 네네. 그 정도 물을 1단계라고 그래요. 그럼 뭐 수리는 가능하고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죠. 이런 예. 거 수리할 때는 카페트라든가 그 밑에 있는 배선이라든가 깔끔하게 청소하고 케미칼로 뿌려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센서, 릴레이 정도 교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2단계 침수가 어디냐면 시트 바닥 있죠, 바닥. 예. 의자 앉는데 거기까지 들어간 걸 2단계 침수라고 해요. 이때는 좀 비용이 들어가죠. 실내 고안의 정도면 센서라든가 배선이라든가 컴퓨터 관련된 것들, 네. 심할 때는 오디오까지 물에 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치는 거의 초토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예.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느 차든 간에 수리가 뭐 대부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3단계 침수는 엔진하고 미션이 물에 잠긴 걸 3단계 침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내가 차를 고치고 싶어도 보험회사하고 상의를 해야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 이제 정비업체에 가면 이제 정비업체 보험 이제 견적을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보험회사에는 보험 수가가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차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1200이 나왔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수리 못하게 합니다. 아하. 내가 다시 1000만 원 줄 테니 당신이 차를 사든 간에 다른 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3단계 침수는 대부분 차가 보험 수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1단계, 2단계는 뭐 큰 트러블 없이 고칠 수가 있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도로에 물을 잠기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타이어의 반 정도 잠기면 운행이 가능해. 반 정도 넘어가면 위험하잖아? 예. 라고 해서 그걸 보고 상식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거는 내연기관차 얘기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왜 아하. 그러냐면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 그렇게 바닥에 타이어 반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차의 바닥의 높이가 물에 잠겨도 괜찮은 높이가 25cm, 30cm 정도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거기까지 괜찮다. 안전존이다라고 하는데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높아 있냐면 바닥에서 17cm에서 19cm 사이에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타이어 반 정도에서 잠겨도 된다? 그거는 전기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이어의 4분의 1 정도 이상 잠기면 무조건 안 된다. 요게 이제 달라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정도 넘어가면 타이어 반 정도 들어가면 뭐 방수가 돼 있다더라도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고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 배터리 값만 2천만 원 넘어가고 공립까지면 2,300, 400가니까 보통 거기까지 들어왔다. 타이어 반까지 있는데 지나갔다 그러면 보통 뭐 2,300, 400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수입차. 뭐 흔히 태자 들어가는 뭐 이런 차 같은 경우 배터리 값만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공립까지면 4,500. 그러니까 타이어 반 정도 잠기게 되면 잘못하면 4천만 원 차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전기차는 어쨌든 도로에 물이 잠겼다. 그러면 안 가는 게 제일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웅덩이 지날 때 뭐 네. 지금 8533님께서도 1단 기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말씀하시고 좀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그 1단계로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소로 가라는 얘기죠. 만약에 좀 뭐 5km 이상 넘어가고 10km 넘어가면 물살을 가르게 되잖아요. 근데 예. 자동차가 한마디로 보트가 되는 거잖아요. 물살을 가르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물이 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이제 부품
그죠? 어쨌든 물하고 만나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런 관련된 부품들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탕 튀기지 않도록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은 천천히 가라 이런 거지. 뭐 뒤로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속도를 줄여라. 5km 미만으로 가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천천히 가라. 네. 그럼 비가 멈추게 됐을 때 이후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이제 아무래도 흙탕물 같은 거 있고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 디스크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거기 이물질이 껴 있죠. 깔끔하게 청소하는 게 좋겠고 또 밑에 배선이라든가 또 연결된 부분들이 요새 편의 장치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거기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말려주면 돼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차 실내 안에 습도가 많이 찼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습도를 제거해 주는 게 좋겠는데 습도 제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그 여름에 이제 장마철 오게 되면 장롱에다가 물 먹는 뭐 같은 거 넣어놨었죠. 네네. 그죠? 예, 그래서 그걸로 빼는데 그걸 운행하면 안 돼요. 차를 세워놓고 그걸 이제 집어넣어서 빼는 방법이 하나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배출되면 그래도 습도가 많이 남아 있으면 예. 차 안에 참수 신학 굵은 소금 주머니를 시트 밑에 달아두거나 앞에 인수로 판넬 쪽에 달아두면 습도를 웬만큼 잡을 수 있죠. 만약에 좀 심한 것 같으면 헤어드라이로 싹 다 말려주기도 하고 예. 날씨가 좋은 날 뭐 햇빛이 쨍쨍된 날 이불을 말리듯 자동차 창문을 싹 열고 햇빛에 노출시켜서 말려주면 웬만한 습도들은 다 잡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습도 잡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고 전자제품 많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품을 고장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예. 이제 굵은 소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숯 같은 거를 시트 밑에 달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관련 피해 상황들 묘사되는 거 보다 보니까 차가 물에 잠겨 있고 그 위에 올라가 계신 분도 있던데 예. 뭐 이럴 때 전기차나 뭐 휘발유차 등등 해서 감전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은 뭐 내연기관차는 감전유험이 없는데 전기자동차는 뭐 차단 장치가 있어서 뭐 감전유험이 없다라고 하지만 혹시나 걔가 작동 안 하면 감전유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어떤 구청 직원이 그거 하다 전기에 감전돼서 뭐 사망 사고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에 하여간 전기와 AC와 연결되어 있는 전기자동차는 될 수 있으면 물하고는 굉장히 상극이기 때문에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리고 또 도로에 잠긴 도로로 가게 되면 전기자동차는 더욱더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계기판에 이제 자기진단이라든가 경고등 뜨는 것도 잘 보고 혹시나 꼭 정비소에 들려서 차를 리프트에 뜬 다음에 전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거기에 배선에 만약 흙탕물이라도 있다면 깔끔하게 말려줘야만이 전기자동차 같은 것도 큰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다. 그래야 안전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끝으로 5073님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차 타고 있는데 침수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차 버리고 도망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뭐 도망가는 거야 뭐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차값이 얼마인데 도망갑니까? 차를 빨리 주변 사람들 이제 상황해서 예. 거기 좀 피해서 밀어서 보내는 게 좋고요. 기아에 렌렌 놓고 되면 밀면 혼자도 뭐 가능하고 옆에 사람들 대부분 우리 뭐 기사도 정신이 많으니까 도움 청하면 예. 다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차는 살릴 수 있잖아요. 네. 도망가는 게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그래서 밀물로 오면은 도망가야 되겠지만 뭐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그렇게 밀물처럼 물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됐으면 차를 살리는 게 좋겠고 어쨌든 고가 밑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하도로는 안 다니는 게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도로 상황을 보고 저기 지하도 있네. 그러면 피해서 다니는 것도 좋고요. 뉴스를 이렇게 방송 들어가면서 어디가 침수했다 그러면 그쪽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